다치고 수술하고 아프면 무조건 쉬는 게 정답일까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한 재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운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운동해도 괜찮아의 물리치료학 박사 이대희입니다. 오늘은 손목 굴 증후군 운동관리를 주제로 다양한 재활 홈트레이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사 장용수입니다. 손목굴 증후군은 우리 손목에 보면 이 손목을 굽히는, 손목을 잡기도 하는데요, 손가락을 잡기도 하는데 이 잡을 때와 손목을 굽힐 때 작용되는 손목 굽힌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손 굽힌 근육들이 손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힘줄이 이 손목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힘줄은 하나의 관, 터널을 이용해서 그 안으로 미끄러져서 할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목굴 증후군 환자들은 이 터널로 들어가는 힘줄이 굵어져서 규격이 있는 이 구멍 안으로 압박을 받아서 쉽게 미끄러짐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인은 다양하게 잡기 일을 많이 하신다거나 손가락을 많이 잡고 손목을 많이 쓰는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 이런 손목굴 증후군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술하기 전과 수술 후로 나누어서 운동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전에 우리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증상의 정도가 경도에서 중증도 정도의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증상이 중증도 정도 이상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심각한 증상이 되면 우리가 수술을 권유하게 되고, 운동 방법에서 수술 후에 진행되는 운동 방법들은 이런 중등도를 넘어서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술 전인 경도에서 중증도 증상을 보이고 있는 손목굴 증후군에 대한 운동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 비수술 관리 방법인 경도에서 중증도 증상의 손목굴 증후군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접근할 때 보존적 중재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전 단계, 심각해지지까지 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목적에서 보존적 중재를 시행합니다. 여기는 5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활동 수정과 교육이라는 운동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가동성 기술, 네 번째는 근수행력, 다섯 번째는 기능성 증가 운동으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운동은 신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초기에 경도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 중에 초기입니다. 먼저 손목을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조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손목에 대한 자세를 중립을 유지시켜주는 자세를 하는데, 이 중립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손목을 약간 펌을 해줍니다. 약간 펌입니다. 약간 펌을 해주고 이 엄지와 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약간 마주 본다는 생각으로 살짝 구부려 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기를 착용하실 때도 신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자세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초기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신경도 보호하지만 손목굴에 대한 압박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유지시켜 주도록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활동 수정과 교육 단계인데요. 앞서 우리가 안정시에서 착용하는 보조기를 항상 착용을 하시면서 두 번째 단계인 활동 수정과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 수정에서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 환자분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힘을 줘서 잡는 동작은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력계라든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압력을 주는 잡기 동작은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잡기나 짚기 동작은 지금 2단계에서 하시는 것은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 수정 운동은 어떤 목적이 하냐면 순환과 신경 압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행하게 되고요. 손잡이의 크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크게 해서 넓게 크게 유지시켜서 손의 악력을 다양하게 재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양쪽 손을 이렇게 앞쪽으로 뻗습니다. 뻗은 상태에서 먼저 양쪽 손목을 뒤로 펴마는 동작을 5초간 유지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5초가 지나면 다시 릴렉스, 이완을 시킵니다. 이완을 시키고 다시 이번에는 주먹을 살짝 5초간 쥐어줍니다. 양쪽 동시에 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손을 굽혀줍니다. 역시 5초간 유지를 합니다. 다음 다시 5초 지나면 이완을 시켜서 힘을 빼주고요. 마지막으로 자리에 내려서 손목을 가볍게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한 5회 정도 실시해 주시면 되고 하루에 한 10번씩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동술 운동, 증가 운동입니다. 이 가동술 증가 운동은 세 가지 운동으로 시행이 되고 좀 전에 하셨던 손목을 중립 안정화시키는 자세인 보조기를 착용하는 자세라든가 방금 전에 하셨던 활동성 수정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좋아지면 잘 되시면 다음 단계인 세 번째인 가동술 운동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초기 단계에 사용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이 운동은 세 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굽힌근 힘줄 할주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굽힌근 차단 할주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중신경이라 해서 신경을 미끄러짐을 좋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 굽힌근 힘줄 할주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바깥 힘줄 가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이고 부종이 증가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시행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먼저 손을 해당되는 손을 먼저 펴십니다. 이렇게 펴시고 나서 두 번째는 갈기 손으로 끝마디를 이렇게 갈기처럼 구부립니다. 이걸 3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살짝 내립니다. 주먹을 쥐듯이 살짝 내립니다. 역시 3초 유지를 합니다. 다시 손을 펴줍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탁자 모양의 손으로 살짝 구부려 줍니다. 역시 3초 유지입니다. 3초 유지를 하고 바로 3초 유지가 끝나면 이번엔 다시 길게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바닥을 펴고요. 그 다음에 갈고리 잡기를 합니다. 3초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초가 지나면 이번에는 살짝 내립니다. 주먹을 쥐듯이 살짝 내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펴주시고 이번엔 탁자 모양의 손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3초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주먹을 쥐어줍니다. 예, 이렇게 내려서 먼쪽 마디뼈를 펴서 주먹쥐기 정도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한 사이클이고 이것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을 하고 하루에 2에서 3회 정도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굽힌근 힘줄 이번에는 차단 운동입니다. 이 차단 운동은 앞서 굽힌근 힘줄 할주 운동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는 차단 운동으로 자세는 아랫팔을 뒤침한 자세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힘줄에 대한 할주를 회복하고 신경 근육의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역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굽힌근 힘줄 할주 운동 후에 좀 더 발전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이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운동 방법이니까 좀 진행이 돼서 좀 좋아졌을 때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랫팔을 뒤침을 이렇게 합니다. 한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에 힘줄을 운동시키는 방법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손가락을 세웁니다. 이때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다른 쪽 손가락은 움직임이 없도록 유지를 하고 능동적으로 두 번째 손가락을 마디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초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3초가 끝이 나면 이번에는 두 번째 마디인 얕은 손가락 굽힌 근육에 대해서
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3초간 유지하는 것이 한 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손가락 허리 근육에 대해서 운동을 3초간 유지해 주시면 이 운동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가동성 증가 운동 세 번째인 정중신경 가동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경을 잘 미끄러지도록 만들어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 운동은 손목을 안정화시켜서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가볍게 주먹을 잡아줍니다. 역시 5초간 유지가 한 번입니다. 가볍게 잡아서 5초를 유지하고요. 두 번째는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쭉 펴줍니다. 이게 두 번째로 5초간 역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초 유지 이후에 세 번째 동작은 손가락 네 마디만 뒤로 살짝 젖혀줍니다. 이렇게 5초간 유지한 다음에 이번에는 손을 뒤침을 합니다. 이렇게 뒤침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네 가지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전체적으로 손목과 같이 펴을 해줍니다. 뒤로 젖혀줍니다. 역시 5초간 유지를 하고요. 이 동작이 끝나면 이번에는 다시 위로 올립니다. 올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정중신경을 가볍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주면 이 동작은 한 사이클로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정중신경 가동성 운동을 증가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근수행력 증가에 대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수행력 증가 운동은 조직 치유가 악읍성기에서 만성기 단계로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회복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각도 자체를 아주 다양하게 해서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항 운동을 통해서 무게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힘줄과 신경을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목 전체 근육 운동인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령을 준비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손목을 위로 펴마는 운동을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손목 펴 저항 운동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좌쪽 치우침과 노쪽 치우침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손을 약간 이렇게 중립 자세로 가운데 자세로 놓고 아령을 밑으로 내리면 좌쪽 치우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리면 노쪽 치우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게를 이용한 저항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은 근력 단계의 운동이기 때문에 일단 회복 상태가 악읍성기에서 만성기로 진행된 상태에서 진행을 꼭 해주셔야 되고 초기 단계나 급성기 단계에서는 시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손목골 증후군 수술 전에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서 경도에서 중증도 정도의 증상을 갖고 계시는 손목골 증후군에 대한 운동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손목골 증후군의 수술을 한 이후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최대 보호 기간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금방 하고 나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환자분한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기 근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회복되는 데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학적인 문제는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운동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감각신경이 먼저 회복이 되고 나서 나중에 운동신경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잡기, 잡고 싶겠지만 이 근력이 약해서 잡는 것이 초기에서 최대 보호 기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교육을 해서 환자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최대 보호 기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상처를 관리하고 부종이나 통증을 관리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수술 전에 했던 정중신경 할주 운동하고 굽힌근 힘줄 할주 운동은 그대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보호기간에서 이번에 수술 후에 하셔야 될 운동은 손목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마주보게 하는 맞섬 운동이라든가 능동적으로 시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목 굽힘 운동을 수동으로 시행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능동으로 노쪽과 좌쪽 치우침, 아랫팔을 엎침과 뒤침 운동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 엄지 굽힘, 펴, 벌림, 모음 맞섬 운동과 손목 굽힘 운동인 수동 운동과 능동으로 노쪽, 좌쪽 치우침 운동, 아랫팔, 엎침, 뒤침 운동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중립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과 2번, 3번, 4번, 5번 손가락이 마주 볼 수 있도록 운동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맞섬 운동이라고 합니다. 역시 한 5회에서 7회 정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목 굽힘 운동인데 이것은 수동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탁자 위에 같은 데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손목을 부드럽게 천천히 수동으로 운동을 시켜줍니다. 역시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통증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최대 보호기간이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능동으로 노쪽 치우침과 좌쪽 치우침을 시행합니다. 위로 올리면 노쪽 치우침이 되고 밑으로 내리면 좌쪽 치우침이 됩니다. 그리고 아랫팔을 안쪽으로 엎침 운동을 시키고 중립 자세에서 바깥쪽으로 뒤침 자세를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술 후 최대 보호기간이 지나서 이번엔 수술 후에 10일에서 12일 정도 이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시행되는 중등도 보호기간과 최소 보호기간에 대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수술 후 한 10일에서 12일, 그러니까 상처 부위가 이제 봉합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능동적으로 치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되고, 이 치료가 잘 되어야만 6주에서 12주 내에 손목에서의 모든 활동들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술을 해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화가 되어 있고요. 감각도 좀 떨어져 있고 붓기도 좀 있고요. 그다음 제한된 동작이나 이런 통증들도 아직 있다라고 보시고 이것을 감안해서 이 시기에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처 조직 가동 범위 운동이라고 해서 손바닥 근막을 늘려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바닥 근막 운동은요, 손문을 쭉 뻗친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뒤로 부드럽게 제쳐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계는 아직 근력이 약화되어 있고 부종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한 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신장과 제한된 조직을 가동성을 증가시켜주는 운동으로 짧은 엄지 벌림근과 엄지 맞섬근에 대한 신장 운동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짧아진 엄지 벌림근하고 맞섬 근육을 신장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뒤로 바로 벌리는 게 아니고 약간 밑으로 내려서 뒤로 늘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 이제 중증도 보호 기간이 지나고 최소 보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이 기능 회복 단계입니다. 이 기능 회복 단계에서는 근수행력 운동과 민첩성 운동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수술 후 한 4주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등척성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잡기와 짚기 운동을 6주 후에 시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수술 전 운동 방법인 근수행력 운동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운동을 포함해서
수술 후에 또 할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내재근 근력 강화 운동과 약한 외재근 근력 강화 운동 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근수행력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약한 내재근 근력 강화 운동은요, 손을 올린 상태에서 갈퀴 모양으로 손을 능동으로 굽혀줍니다. 역시 3초간 유지하는 것이 한 번입니다. 이렇게 3초 유지한 다음에 이번엔 갈고리 탁상 모양으로 이렇게 손을 펼쳐줍니다. 예. 역시 3초간 유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퍼티라는 근력 운동에 대한 저항을 주는 운동이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를 이용해서 손을 잡고 손가락의 내재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3초간 유지입니다. 3초간 유지를 해주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한 외재근 근력 강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선이 이렇게 손을 마주 잡는 것처럼 이렇게 주먹을 잡는 게 아니라 양 끝에 손바닥은 펴주시고 양 끝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서로 맞잡아줍니다. 강하게 서로 꽉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양쪽으로 힘을 서로 상반된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3초 유지가 한 번이고 5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첩성 운동이라고 해서 기능 회복 단계에서 어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손을 잡기가 되고 이제 섬세하게 집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섬세한 동작인 일상생활 동작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통해서 물건 잡기라든가 뭐 카드 뒤집기, 그다음에 글쓰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환자분한테 시행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잡기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첩성 운동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목굴 증후군 운동 관리를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손목글 증후군에 대한 운동 관리에 대한 다양한 운동을 알게 되어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해도 괜찮아.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복원하는 효과적인 재활 홈 트레이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